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올해로 32살이죠. 저는 아직도 상사인 최민석 이사가 회의실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증폭되는 것 같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직원이 회사에 가치 있는 인재들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저 실패장만 빼고 말입니다. 그 선언은 마치 실체 있는 물건처럼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30명의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품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하며 또 누군가는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죠.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살을 파고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이 회사에 5년을 바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닿기도 전에 출근해서 보안 요원이 마지막 순찰을 돌 때 퇴근하던 5년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마치 방금 저를 공개적으로 난도질하지 않은 것처럼 분기별 예상 실적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억지로 만들어낸 비즈니스 미소를 얼굴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흐를 테고 그에게 그런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미 다른 모든 것을 그에게 빼앗긴 마당에 자존심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가로채거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겪게 될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저의 이해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서밋 마케팅 솔루션 서밋 마케팅 솔루션스에서 일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야망에 찼던 저는 광화문에 있는 대형 광고 대행사들을 목표로 삼았었죠. 하지만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제게 처음 들어온 제안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은 클라이언트 명단과 성장을 약속하는 중견 기업의 주니어 마케팅 직무였죠. 최민석 이사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이사로서 그는 매력에 가까운 여유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회의 때마다 경영서적의 구절을 인용했으며 CEO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면접 때 그가 연습된 진정성을 담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성공은 희생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모든 업무를 받아들이고 주말 근무를 자청했으며 내 기여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그가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네에게도 때가 올 거야. 그가 제 리서치 노트를 챙겨가며 어깨를 두드리고는 말하곤 했습니다. 커리어는 이렇게 쌓는 거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그가 제가 짠 전략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쓴 개인적인 일화까지 그대로 사용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회사 사내 뉴스레터에 제가 3주 동안 개발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그의 아이디어로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각성은 태양테크 프로젝트 때 일어났습니다. 태양테크는 우리 회사의 연매출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잠재 고객이었습니다. 그곳의 재무 담당 전무인 한미경 전무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몇 달 동안 최 이사는 미팅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해. 직원 회의 때 그가 불평했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고 비서진의 방어가 철통 같아.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남아 한 전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사 근처 구립도서관의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주 저도 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나란히 책을 정리했고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밋 마케팅 직원인가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꽤 끈질기더군요. 저희는 전무님이 만들고 계신 가치를 믿으니까요. 제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합한 파트너가 아니라면 이해합니다. 그녀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네 이사 최민석 씨 말이에요. 이메일에서 꽤나 자신만만하던데 자신감도 필요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틀 후 한미경 전무는 미팅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환해졌습니다. 끈기가 통할 줄 알았어. 이미 인센티브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발표는 내가 할 테니 자네는 회의록이나 작성해.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전무가 질문을 저에게 던졌기 때문이죠. 최 이사가 대화를 주도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정중하게 저에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팅이 끝날 때쯤 그녀는 제가 직접적인 연락 창구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이사는 회의실 안에서는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아는 거지? 저는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건 거의 스토킹이나 다름없잖아.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프로답지 못해. 관계 형성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통했고요. 다음 날 최 이사는 숙고 끝에 자신이 태양테크의 주 담당자로 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위계질서상 그게 더 말이 돼. 그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고 말고요.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연락처 리스트를 만들고 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핵심 클라이언트들에게 조용히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긴급 상황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요. 가끔은 결제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고마워했고 긴급 상황뿐만 아니라 질문, 우려사항, 주말에 떠오른 생각, 한밤중에 걱정거리를 의논하기 위해 그 연락처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그림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회사로 전화를 걸 때는 최 이사와 일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정에 이메일에 답장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수정안을 보냈으며 그들 자녀의 이름과 학교 입학식 날짜까지 기억했습니다. 최 이사와 경영진에게 저는 행정 업무나 처리하는 적당히 유능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마케팅 대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저는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회사 시스템상으로는 최 이사가 상위 20개 클라이언트의 계정 관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중 17개 클라이언트가 제 개인 번호를 단축 번호로 저장하고 있었고 15개사는 지난 1년 동안 저 없이는 최 이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으며 12개사는 오직 저 때문에 서밋 마케팅과 거래한다고 제게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최 이사는 탁월한 고객 유지 명목으로 성과급을 챙겨갔죠. 그의 공로 가로채기에 희생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 박준호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캠페인을 만들었지만 최 이사는 업계 컨퍼런스에서 그것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발표했습니다. 김수진은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최 이사는 이사회에서 그것을 자신의 기술 혁신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위한 정태우의 위기 관리 전략은 최민석이라는 인물의 신화를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챕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 모여 남의 평판을 위한 연료로 쓰이는 우리의 재능을 한탄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했고 레퍼런스가 필요했으며 건강보험과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기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견뎠습니다. 그날의 모욕은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 초반
우리는 잠재 고객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계정의 위기 관리를 하느라 최 이사의 준비를 돕지 못한 유일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잠재 고객은 최 이사가 대답할 수 없는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대신 우리 팀이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계약 서명 전에 우리의 역량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객은 결국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경쟁사로 갔습니다. 최 이사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케팅 부서의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최 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할 때 제 안에서 무언가 결정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설마 진짜 쓸 일이 있을까 싶었던 얇은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실제로 기여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업무를 칭찬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이메일, 저에게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우리 회사의 최고 VIP 고객들이 저와의 관계 때문에 서밋 마케팅과 일한다는 서면 진술서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나가 회의 테이블 정중앙에 그 파일을 정확하게 올려놓자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사회 검토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걸어나갔습니다. 제 개인 물품을 챙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화분 하나, 액자에 넣은 학위증, 추운 날 입으려고 둔 카디건, 노트북이나 회사 전화기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사 소유니까요. 중요한 정보의 백업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우리 회사의 CEO인 강지원 대표가 파란색 파일을 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57세, 20년의 경영 경험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주 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연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대화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5년 동안 제 성과가 다른 사람의 업적이 되는 걸 지켜본 후에야 말이죠. 나는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제가 정정했습니다. 최 이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아무도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묻지 않았죠.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회의실 말고 내 사무실로. 부탁해요. 그냥 가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무시해온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내버려 두고 떠나는 통쾌함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제 안의 다른 자아는 불타버린 땅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자라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분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강 대표의 사무실은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코너에 있었습니다. 입사 면접 때와 3년 근속상을 받을 때 딱 2번 와본 곳이었죠. 그녀는 문을 닫고 책상 뒤가 아닌 제 옆에 방문객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 10분 동안 이 파일에 있는 고객 이메일들을 읽었어요. 그녀가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양테크의 한미경 전무는 당신이 어느 에이전시로 가든 따라가겠다고 했군요. 코링턴 그룹은 마케팅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아니라 당신과 상의한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8개의 다른 클라이언트가 당신을 실질적인 계정 관리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최 이사가 성공적인 임원의 이미지에 부합하니까 그가 성과를 낸다고 믿었고
저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니 잊혀져도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그건 내 쪽에 심각한 사각지대였군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흔한 일이죠. 강 대표는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저를 관찰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서연 씨? 승진? 최 이사의 자리? 말해봐요.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떠날 생각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고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이나 챙길까 했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인정을 원합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는 동안 실제로 이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요. 저는 인물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고객 서비스 모델을 원합니다. 누가 실제로 계정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 현실을 반영하는 보상 체계를 원합니다. 야망이 크군요. 그녀가 지적했습니다. 마케팅의 실패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객 관계의 85%를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야망 있죠.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 20분 동안 저는 제가 수년 동안 저도 모르게 구상해왔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역할과 기여도가 명확히 보이는 계정 관리팀, 고객 피드백과 유지율에 직접 연동된 보상, 직함에 따른 가정이 아니라 실제 고객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내부 시스템 등을 말이죠. 그리고 최 이사는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건 그가 거칠애가 아닌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 안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어요. 당신이 이 구조조정 제안서를 정식으로 발표했으면 합니다. 제가 반대하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협상으로서가 아니라 저에게 직접 보고하는 고객 관계 본부장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럼 제 현재 직책은요? 공석이 되겠죠. 당신 지휘하에 마케팅 코디네이션을 맡을 적임자가 있다면 추천해줘요. 최 이사가 행정 지원 업무로 밀려나는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꽤나 시적인 정의 구현이 될 것 같았죠.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주죠. 강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이사회 전까지는 아무 발표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은.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아래층 상황은 어떻게 수습하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조퇴했다고 해주세요.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냥 가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랬다면 정당한 행동이었겠지만 회사에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날 두 번째로 회사 건물을 나서는 기분은 달랐습니다. 결정의 무게는 이제 수년 동안 저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이어질 통쾌한 복수극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분들에게 말이죠. 그 후 7일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창피해서인지 전략적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평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제 회사 생활을 끝낼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을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 탕비실에 혼자 있는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나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다들 수군대는데 아무도 정확한 건 몰라.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뭘 계획하든 난 내 편이야. 우리 모두 그래. 나, 수진이, 태우, 자기 공을 남이 가로채는 걸 지켜봐온 모두가. 그의 지지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돼.
매일 밤 집에서 저는 예상되는 모든 반론에 대비해 프레젠테이션을 다듬었습니다. 제 제안이 어떻게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기존 계정을 확장할지 보여주는 재무 예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산업의 유사한 성공 사례도 문서화했죠. 기존 고객 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필연적인 우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슬라이드나 엑셀 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위 15개 클라이언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같은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직함이나 회사 구조와 상관없이 저와 계속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거두절미하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가 반박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어요. 그녀가 알렸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이서연 씨. 이사회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동의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회사의 미래 방향을 둔 경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진술서는 아직 이사회에 공유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하길 바랐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함 때문인지 전략 때문인지 궁금해하면서요. 어쨌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서밋 마케팅 솔루션의 이사회 회의실은 도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8명의 이사들과 강 대표, 그리고 법률 고문까지 신명이 번쩍이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강 대표가 짧게 소개를 마치고 저에게 턴을 넘겼습니다. 이서연 씨가 우리 고객 서비스 모델의 구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고객 관계에 대한 그녀의 독특한 관점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제안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우리가 고객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로 그들을 섬기는 방식 사이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 괴리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점을 만들고 고객 유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관계를 저평가하게 만듭니다. 다음 20분 동안 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계정 관리자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되는지 비교했습니다. 직함과 상관없이 일관된 지원 인력에 대한 접근성과 고객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병목 현상, 의사소통 오류, 불필요한 위계 질서를 만드는지 입증했죠. 그리고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고객 관계의 실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저와 상위 20개 클라이언트 사이에 오간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담긴 파일을 각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이사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우리 매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보내온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그들의 표정은 정중한 관심에서 심각한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는 다른 사람이 담당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저를 주 담당자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실제로 움직이는 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쳤을 때 흐르는 침묵에는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몽고메리 한국식 민 회장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꽤 계몽적이군요.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최 이사, 답변하시죠. 최 이사가 매끄럽게 일어서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좋았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대화를 준비했겠지만 제 발표를 듣고 접근 방식을 조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우리 고객 서비스 모델에 대해 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제 말에 동의하는 척하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석은 핵심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고객 확보율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관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성장은 획득에서 옵니다. 우리의 현재 구조는 고객을 데려오는 비전가와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지원 인력이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별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프레임 안에서 그는 비전가였고 저는 단순한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계속했습니다. 구조 조정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듭니다. 고객은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실무적인 문제로 코디네이터와 소통하더라도 이사급이 계정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합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제 요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위계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솜씨 좋은 발표였고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마치자 민 회장은 우리 둘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사회가 논의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도에서 최 이사와 저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사님. 당신은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했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아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과 증거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이 제출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관계 의존도를 시사합니다. 그는 최 이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최 이사, 안정성과 전문화된 역할에 대한 당신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누구를 신뢰하고 비즈니스를 맡기는지에 대한 현실을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강 대표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이서연 씨의 구조조정 제안을 수정하여 승인했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우리는 이서연 씨의 지휘하에 새로운 고객관계 본부를 신설하고 계정 책임에 대한 투명한 귀속과 그에 따른 보상 조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추가로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누가 각 관계를 관리하는지 정확히 문서화하기 위해 모든 고객 계정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인력의 임시 재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 이사를 보았습니다. 최 이사, 당신의 프레젠테이션과 고객 확보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규 사업 개발 부서로 이동하여 오직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확보된 계정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고객 관계본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강등은 정중하게 표현되었지만 명백했습니다. 최 이사는 더 이상 기존 계정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 관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턱 근처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이사회는 이 전환 기간 동안 전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민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요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어조였습니다. 90일 후에 진행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이사회실 밖에서 강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바로 발표해야 해요. 소문을 통하기보다는 리더십을 통해 직접 듣는 게 나으니까요. 이 시간 후 전 직원이 가장 큰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호기심과 긴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예고 없는 전사회의는 보통 해고나 중대 발표를 의미하니까요. 강 대표는 구조 조정을 실행 가능한 전략적 진화인 것처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새로운 고객관계 본부장으로 소개했을 때 놀라움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유지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인정하는 팀 구조를 수립합니다. 박준호 씨가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이끌고 김수진 씨가 분석 및 보고팀을,
정태우 씨가 위기관리팀을 맡게 됩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이 멍한 표정에서 인정받았다는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승격된 것입니다. 방 건너편에 최 이사는 굳은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고 발표에서 그의 새로운 직함은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미래에 대한 연습된 낙관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계팀의 이 대리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계정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강 대표가 답했습니다. 향후 2주 동안 이서연 본부장이 모든 고객 관계를 전면 검토하여 누가 실제로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직원은 이전 직함이 아닌 문서화된 고객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재배치될 것입니다. 디자인팀의 조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 모델도 새로운 구조를 반영하여 변경되나요? 네. 제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직급이나 이전 계약과 상관없이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회의실의 파동처럼 퍼졌습니다. 일한 사람은 마침내 인정받고 보상받을 것이고 공을 가로채던 사람들은 지위와 금전적 이득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회의가 끝나고 흩어질 때 저는 30가지의 다른 반응을 느꼈습니다. 축하하며 다가오는 동료들도 있었고 이 변화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멀리서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 조정은 언제나 어렵고 특히 기득권에 도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첫 주에는 구체제에서 이득을 보던 이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2명의 부장급 매니저는 자신의 실제 기여도가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며 사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명은 실제로 그만뒀고 다른 1명은 주요 고객이 그가 아닌 그의 주니어 직원과 일하겠다고 요청하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박준호, 김수진, 정태우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새로운 리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부서장 회의에서 김수진이 모두가 느끼던 감정을 말했습니다. 이 기회는 정말 소중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미 감당해 오고 있었잖아.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그 공을 네가 가져간다는 것뿐이야. 최 이사의 적응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은 그를 기존 고객들로부터 고립시켰고 그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떠넘겼던 기술들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자료를 준비할 팀이 없자 그의 성과는 금세 그의 평판과 능력 사이의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구조조정 3주 후 그가 제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간 좀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부서 재배치 전에는 그의 책상이었던 바로 그 책상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에도 지원 인력이 필요해. 누구나 지원은 필요하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계질서가 아닌 협업팀을 만드는 거고요. 난 자네 팀원들처럼 프레젠테이션을 못 만들어. 김수진이 제공하는 분석 데이터도 못 뽑고 그런 자료 없이는 신규 계정을 따올 수가 없어. 저는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낯선 영역에서 실제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그를 보았죠.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걸 할 순 없죠. 그게 우리 구조조정의 핵심이니까요. 그럼 내 자료를 준비할 사람을 배정해 주겠다는 건가? 아니요. 하지만 우리 팀들이 당신과 협업하게 할 겁니다. 물론 그들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크레딧을 주는 조건으로요. 이사님은 프레젠테이션과 관계를 트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반박하려다가 약간 기가 꺾인 듯 했습니다. 좋아. 언제 시작할 수 있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내일 있을 낮은 피칭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역전된 우리의 위치를 실감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를 깎아내리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두의 기여가 적절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온다는 깨달음이었죠. 클라이언트 감사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계정은 인정받지 못하던 직원들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 구조를 재조정했고 보상 조정 때문에 CFO가 곤란해했지만 저는 향상된 고객 유지율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새로운 체제 도입 2개월 후 결과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22% 상승했습니다. 직원 이직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행사를 고려하던 세 곳의 클라이언트가 계약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초반의 고전 끝에 최 이사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지전능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그는 자신이 실제로 잘하는 관계 시작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그가 따낸 첫 성공은 규모가 아니라 그가 팀을 인정한 방식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박준호 팀장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과 김수진 팀장의 시장 분석 없이는 해낼 수 없었습니다. 발표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죠. 90일 후 이사회 리뷰에서 강 대표는 제 낙관적인 예측마저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민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성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이 모델이 계속 기능할까요? 그게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모든 프로세스와 관계 역학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연 본부장은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본인이 주도한 결과에 만족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족하는가? 구조조정은 저에게 제가 벌어들인 인정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격 있는 동료들을 승진시켰고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종착점을 의미했고 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90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문화로 측정되겠죠.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강 대표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사회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최 이사를 다룬 방식이에요. 다들 당신이 그를 쫓아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건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를 없앤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으니까요. 그녀는 문틀에 기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통쾌하긴 했을 텐데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걸 지켜보는 게 더 통쾌합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실용적인 겁니다. 원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니까요. 전 그 에너지를 다른 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분기에 확장 계획이 있어요. 수년 동안 논의해왔던 부산지사를 오픈할 겁니다. 당신이 클라이언트 이관 작업을 총괄해줬으면 해요. 상당히 큰 책임이군요. 사내 정치가 아니라 증명된 능력으로 얻어낸 책임이죠. 그녀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한때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상징했던 그 책상에 앉아 상황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여자에서 인정받는 리더로의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혁은 극적인 대결이나 저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이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운명적인 분기 회의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연례 회사 모임에서 단상에 서서
기록적인 성장 수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을 둘러보니 변화된 조직이 보였습니다. 김수진 팀장은 신입 분석 직원들에게 자신있게 브리핑하고 있었고, 정태우 팀장은 주니어 매니저들을 멘토링하고 있었으며, 박준호 팀장은 확장된 팀원들과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는 이제 의전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신규 사업 개발팀을 이끌며 주니어 팀원의 제안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저를 소개했을 때 박수 소리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방에 앉아 제 기여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인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모두의 기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우리의 재편된 접근 방식의 효과를 입증하는 성장 수치와 고객 유지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슬라이드에 없었습니다. 투명한 귀속과 보상을 시행한 이후 직원 만족도가 58%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공을 주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 기여로 평가받을 때 회사에 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최 이사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발표 좋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로서는 힘겹게 꺼낸 칭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새로운 구조가 내 생각보다 더 잘 작동하더군. 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잘하는 것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사님을 포함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예전의 자신감이 얼핏 스쳤습니다. 메리델 계정 말이야. 팀 접근 방식이 아니었으면 못 따냈을 거야. 내가 소개하고 박 팀장이 비주얼을 만들고 김 팀장이 분석을 제공하고 그리고 제가 관계 관리를 구조화했죠. 바로 그거야. 그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 말은 해야겠군. 자네가 마케팅 실패작이라는 말. 내가 틀렸어.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최민석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받아들였고 그가 팀원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여기까지 온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강 대표가 창가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리고 당신도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화가 항상 이렇게 성공적인 건 아니에요. 그녀가 저를 마주보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최고 고객 책임자라는 새로운 임원직을 승인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또 승진인가요? 단순한 승진이 아니에요. 이사회 의석이 포함된 자리입니다. 단순한 실행을 넘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자리죠. 그 제안은 제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정, 회사 방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한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과의 동등한 위치. 세부 사항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제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주말 동안 검토해 봐요. 월요일에 이야기하죠. 그녀가 걸어간 뒤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현재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스톡 옵션, 그리고 성과급, 직업적 인정에 걸맞은 물질적 보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박준호의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강 대표님한테 소식 들었어. 내일 회식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긍정의 답장을 보내고 다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그들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게 만들고 공정한 조건 하에 그들을 그 성공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회사가 번창한 것은 제가 이기고 최 이사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공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가치가 직위가 아닌 기여로 측정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소평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누군가에게 공을 뺏긴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길은 항상 대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조직도보다 더 중요한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을 방법을 찾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직장 내 역학관계와 전문적인 성장에 관한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